한국 주식 해야 돼? 미국 주식 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멍청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장기 투자가 굉장히 평탄하게 리무진 깔린 길을 주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의 장기 투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은퇴와 연금 투자 이야기까지 은연중에 제대로 알고 싶었던 정보들을 짚어드리는 은연중에 투자 토크 2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은퇴 준비의 A부터 Z까지 투자의 언저리에 있긴 한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 오늘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엔 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퇴직연금을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만드는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장기 투자가 굉장히 평탄하게 리무진 깔린 길을 주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의 장기 투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험, 위기, 하락, 특히 하락이 정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요? 반드시. 네, 거의 뭐 하락은 타노스가 말했던 것처럼 inevitable, 피할 수가 없어. 항상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장기 투자는 되게 평탄하지만 현실의 장기 투자는 정말 해저드가 가득한, 때로는 빠지면서 겨우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까 거의 뭐 넉마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장기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의 결과물은 좋기 때문에 때로는 물에도 빠지고 오트에도 젖고 했지만은 앞으로 가면은 결국은 나는 좋은 그 고지에 올라갔다,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환상, 그냥 장기 투자 그럼 좋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평탄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도 합리적인 낙관주의자가 합리적 낙관주의자. 네, 그러니까 합리적 낙관주의자라 함은 너무 막 부정적인 것에 매몰돼 가지고 하락이 왔을 때 그 부분에 강하게 포커싱하기보다는 결국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좋은 성과가 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믿고 그 낙관성에 기대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라는 그런 자세거든요. 장기 투자에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세상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클릭을 유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세상이 망할 이유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틀렸을 때의 피해, 이게 진짜 크거든요.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과 손실이 날 확률을 투자 기간별로 정리한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단위로 투자했을 때는 수익이 날 확률이 손실 날 확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5대 45. 그러면은 뭐 동전 던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죠. 네. 그런데 1년 이상 투자하면은 수익 확률이 손실 확률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은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등락을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다라는 거죠. 이 표를 보니까 지금 20년 장기 투자하면 하락이 0% 아닙니까? 이건 타노스의 그 인에비러블을 피하는 게 되는 건데, 그렇죠. 퇴직연금은 통상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35세 이하인 분들은 지금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은 네.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피할 수가 있다. 100% 확률로. 네. 소름.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산 선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투자 트렌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옛날에는 이것도 또 너무 라떼 같은데 2010년대에만 하더라도 2010년대? 중국이 한국을 또 많이 와주면서 굉장히 많은 인바운드 시장이 또 커지는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언저리 때는 그때는 또 동학개미하고 언택트. 맞아요. 이거 언택트 너무 간만에 듣는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또 진짜 서학개미의 맞아요.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의 화두는 사실상 거의 뭐 AI가 꽉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또 AI 소프트웨어 시대로 되게 커지면서 저도 이런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좀 자산을 선택하는 게 좋냐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효성님은 어떤 자산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산 그러면은 이 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산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자산은 미래의 나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리소스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냥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금융자산은 계약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채권 모든 것들은 쌍방 간의 계약이에요. 좋은 상대방과 계약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랑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빌려주면 당연히 돈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믿을 수 없다면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그냥 미국 주식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맞아요. 예상하지 않았던 해저드가 너무 크게 와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뭐 퇴직연금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게 자산 배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현직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은 이건 저한테도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자산 배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팁을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뭔가 자산을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잘 맞는 옷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식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인 것 같아요. 20, 30대 청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분은 어쨌든 한 20, 30년은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죠. 자, 그러면 그 월급을 만약에 채권을 투자했을 때 받는 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쿠폰이라고. 그럼 이분은 지금 채권을 엄청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채권 투자해가지고 월급을 계속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이미 진짜 많은 거예요. 젊은 그렇죠. 분들은. 몸뚱이 채권.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네. 그럼 채권 투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이런 질문하세요. 야, 지금 한국 주식 해야 돼? 미국 주식 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멍청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지금 그 생각했는데 왜 멍청하다는 거예요?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지. 아니 뭘 한국 주식만 하고 미국 주식만 해.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화돼서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많이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 하시는 분은 미국 주식에 뭐 지수 투자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찰리 먼거가 얘기하는 능력 범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좋다고 해도 미국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라고 했고 뭐 한국 주식도 하라고 미국 주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말만 들어도 세상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에만 투자해야 된다.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S&P 500하고 코스피의 성과를 보면 2008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경제 주체들의 거래를 다 더한 거잖아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던 거래를 계속 더 하는 거, 두 번째는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 2008년부터 미국이 만들어낸 미국의 빅테크들이
기존에는 안 하던 거래를 이 스마트폰에서 하게 만들어서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버니까 새로운 경제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미국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뭐 당연히 디폴트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너무 라떼지만은 학교 다닐 때 또 PC가 나오면서 맞아요. 막 타자기 시절부터 봤었기 때문에 PC가 나오니까 와 PC가 나오면 생산성 너무 좋아지고 어마어마한 그 생산성 혁명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또 인터넷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까지 다 보게 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스마트폰 나오고 지금 AI까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확실히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엄청난 그런 혁신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혁신은 왜 미국에서만 있었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해보면 혁신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있는 천재들이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 천재들을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천재들한테 가서 야 미래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나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알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만들더라고요. 그 천재들과 직접 미래를 만드니까 미래를 아는 거죠. 이 표도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미국은 지난 1년간 23% 넘게 올랐고 와. 8년 동안은 82%, 10년 와. 동안은 182%라는 와.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한국은 10년 동안 25%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저력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는 기업 혁신, 주주 환원과 같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곳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네.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계약 상대방이 좀 좋은 상대방이 되는 순간 이 계약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투자도 저는 뭐 미국만큼 엄청 프라미싱하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대부분 직장인이실 텐데 직장인들은 한국에서 원화 채굴을 또 하고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주식도 한국장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그럼 다 원화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해외 주식 비중이 확실히 높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핵심 자산을 사실 잘 골라도 또 국가별로 또 잘 분산을 해 놓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위기가 좀 큰 위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보다 더 심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하락장이 오거나 자산 가격에 큰 조정이 있는데 본인이 포트폴리오 100%를 투자해버린 상태라고 하면은 그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장기간의 좋은 성과는 보통은 큰 하락 뒤에 매수했을 때 맞아요.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다 사버리지는 말고 경기 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항상 들고 가라.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투자를 잘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경기 침체 혹은 위기 때 당하셔가지고 그냥 계좌가 그냥 다 털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현금 비중이 항상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현금도 자산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화폐 못 믿겠다. 그래서 금이나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대체 자산에도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배분의 영역에서는 이런 자산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화폐를 못 믿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화폐를 믿어도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저희가 경제 위기 부분에서 뭐 때로 침체, 공황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가장 오래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어차피 네 위기 온다며 그럼 위기 오는데 뭐하러 주식을 들고 있냐 뭐 투자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되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도 있어야 되고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은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나 난관들,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건 또 현금이 필요한 거고 자산 배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치 그 카트나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네. 부스터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꼼쳐두고 있는 현금이 현금이고 될 수 있다. 그리고 코너를 잘 돌아야 될 때가 있는 게 그런 게 소위 위기 관리하는 메커니즘이고 그렇죠. 또 자기가 안정적으로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밟고 있는 엑셀은 또 본인에게 나오는 캐시플로우고 이렇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그것을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면은 빈 깡통으로 게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자기 자산이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꽉 차 있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 그게 좋은 자산 배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그러니까 주식, 채권, 현금, 금, 부동산과 같은 자산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강해진다. 이런 거죠. 강해진다. 네.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감성의 또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금융시장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전문가분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조차 퇴직연금 볼 시간이 없어서 예금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충격적이었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네. 혹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시장은 또 오죽 힘들어요. 이게 매번 최고의 수익을 쫓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기는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수익률 상위 자산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그 수익률 상위 자산의 연도별 그 결과값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 그림을 준비를 해놨는데 매년 비슷한 자산, 저희가 심지어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계속 테이블 상단이 아니에요. 그럼요. 계속 등락이 있거든요. 뽑기랑 비슷한 건데 몇 년도에 어느 시기에 퇴직연금을 시작했냐를 가지고 자기 핵심 자산을 잘못 세팅하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답은 또 자산 배분인데요. 주식, 채권, 금, 현금을 한 바구니에 이제 잘 담아놓고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을 또 받쳐주는 그런 네. 구조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실은 그 교보생명 로보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다른 퇴직연금을 정말 고민하는 고인물, 그 고인물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거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비교를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내가 좀 바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갖고 있나 하는 거를 그 교보생명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월에 뭐 맞춤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투자 전략을 담은 그런 스마트 안내문도 보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 그 다음에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힌트도 좀 찾고요. 네. 그리고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퇴직연금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라톤을 달릴 때도 자기 페이스를 지켜주는 그 페이스 메이커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뭐 20년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장기간의 레이스인데 너무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가는 게 필요한데 교보생명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에 가치 투자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 것도 아세요? 전 처음 듣는데요? 밸류 인베스팅이 아니고 네. 가치, 가치? 함께 투자하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게 있는 거 깜짝 놀랐는데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랭킹 매기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누가 1등인지 다 보입니다. 또 1등인지 몇 등인지 이건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가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네. 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투자를 잘했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나도 한번 사볼까?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하네. 그러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을 좀 보면서 그렇죠.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갖고 올 수 있다. 맞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네. 늘 외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원래 우정과 전우회는 하락에서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락을 같이 맞으면서 전우회가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지금 좀 더 끈끈해지는 봅시다. 거죠. 그리고 이거 사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러면서 막 커뮤니티 하고 글 쓰고 서로 독려하면서 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해저드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혼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럼 무서워서 거기서 어떻게 뭐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데 교보생님이 진짜 큰일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투자, 함께 투자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실전 투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근데 실전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 맞아요. 고려할 요소부터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해외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환율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플라자 합의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할 때 해외 ETF에 투자하신다면은 해지형이 있고요. 네. 언해지형이 있어요. 해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인데요. 해지를 하게 되면은 환율의 변동에 따른 그런 그 수익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해지를 안 하면은 환율이 나의 수익에 영향을 주게 내버려 두는 것을 언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처럼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구간에서는 미국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환율까지 강세야? 그래서 나는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구조가 생기는 거고요. 최근까지 이제 미국 주식이 빠졌는데 원화가 강세야? 이러면은 미국 주식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성과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ETF도 보면은 뒤에 환해지 상품이랑 해지 안 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상품은 갈라열고 H자가 맞아요. 써 있잖아요. 네. 이건 해지를 한다. 그래서 그거는 원화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non-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 있으니까 그 ETF나 그 상품이 해지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인컴이라는 건데요. 인컴. 퇴직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결국은 근로 중에는 좀 적립을 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소위 인출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 기간에 따라서 또 가입해야 되는 상품들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인출기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연금이니까 연금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금 흐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미리미리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도 사실은 채권 쿠폰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 리츠, 배당주 이런 걸 중심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하면서 인컴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 세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번 줄 알았는데 번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글로벌 주식형 ETF의 수익이 발생하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나오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인출할 때까지 이제 과세가 이연된다는 점.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꼭 짚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 ETF를 증권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보생명이 보험사 최초로 퇴직연금 ETF를 운영했던 회사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근본이 있는 회사야. 상위 탑10 ETF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면 결국 미국 S&P 500, 그다음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금선물 이런 저희가 말했던 핵심 자산이랑 금, 채권 이런 거에 굉장히 분산돼서 탑10 ETF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을 이게 동시에 챙기는 이 어려운 거를 해내는 것 같네요. 자산 배분을 이 안에서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잘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면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어떤 거를 위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전달하려는 그런 주제의 핵심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라는 거는 1등을 찾는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수익을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 그런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했던 메시지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 자산을 잘 고르고 그다음에 현금, 채권, 금 같은 안전판도 준비해 놓고 평소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놓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산 배분과 교보생명 어드바이저 같은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글로벌 ETF 투자를 할 때 그냥 ETF 상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인컴이라던가 그리고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히 짚어야 된다는 거를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퇴직연금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제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 20년, 30년 금융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교보생명이 여러분의 투자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저희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께라서 더 든든한 은연중의 투자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